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 새로 산 이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 목소리를 다시 내가 듣는다는 거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시 리뷰하거나 뭐 점검하지 않고 올리던 버릇이 생겨서 그냥 올렸더니 아주 불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 먹고 준비했던 방송이라서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를 했던 지난 방송이었는데 아무튼 많이 아쉽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지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저와 함께한 2020년의 주식 100% 만족할 만한 성과는 비록 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21년이 기대가 된다면 저 나름대로는 구독자 여러분하고 이제 보람찬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러면서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제목을 좀 거창하게 써놓은 만큼 조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라서 제 포인트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지난번 방송에서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종목 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이 11월, 12월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셀트리온,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를 바탕으로 지수를 2750 이상으로 올려놓았던 때가 있었고, 지난번 방송 혹은 그 전부터 조금씩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종목들이 보였고, 그러면서 지수가 빠지지 않았다는 포인트에서 저는 종목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좀 선회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산업 쪽으로라고 좀 거창하게 써놨고, 기본적으로 포트 개편이에요. 오늘도 그런 포인트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750은 이제 늘 어떡하죠? 아무튼 냉정히 살펴보면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방송사고인데요.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대부분 나왔고 다시 한번 안내 죄송합니다. 또 창문 꼭 닫을게요. 네. 영어까지. 덥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아무튼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백신 이제 영국에서 백신 처음으로 맞고 뭐 부작용도 나왔었고 완치가 됐다라는 부분도 발표가 된 만큼 어쨌든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많이 대부분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쨌든 종목 교체하면서 외국인들이 시장에 받쳐주고 있거나 기관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인들만 매수해서는 시장을 받치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제가 얘기하려던 게 조금 까먹은 것 같긴 한데 생각나는 대로 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은인데요.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수가 2770입니다. 2700인데 삼성전자가 없다 혹은 하이닉스가 없다 라는 부분은 결국엔 꼬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추매는 딱 한 번 질문을 저희 구독자님한테 받았고, 그 전에는 뭐 6만 원이든 뭐 7만 원이든 삼성전자는 사야 된다. 포트에 삼성전자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비교적 강하게 9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삼성전자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 투자의 체질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형주를 기본적으로 포트에 가장 크게 실어 놔야 된다라는 부분을 2021년도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시장에 결국에 충격이 왔을 때 뭐 금융위기 IMF 같은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대형주가 포인트거든요. 뉴 노말, 뉴 월드를 장악할 수 있는 종목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했던 종목 매드팩토 같은 거를 들고 금융위기를 맞이할래, 삼성전자를 들고 금융위기를 맞이할래, 결국에는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더 사고 싶은 종목, 더 사야 될 것 같은 종목에다가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바탕으로 좀 더 덜 빠지고 시장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기본적으로 포트에 많이 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결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이 없이 뭐 당연히 다행히 수익이 잘 났다면은 뭐 운이 좋았던 거고, 기본적으로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승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고 환경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테고, 결국에는 경제 이슈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LG화학 같은 거예요. 100년 전에 증기기관, 뭐 석탄 같은 걸로 뭐 연료를 사용했다면 그 이후에 석유 연료, 고갈 이슈, 그다음에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나 셰일가스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곧 사라지겠죠, 언젠가는. 그러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부각되는 것이 바로 뭐 태양광이나 수소, 뭐 전기차 뭐 등등 해서 그런 그린 에너지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훨씬 더 부각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수소 연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솔루션, 그리고 두산퓨얼셀 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길러놔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숫자거든요. 그 종목들을 앞으로 전문가들이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드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뭐 자기들이 뭐 개인적인 의견도 담겨 있겠지만 회사의 의견이나, 그래서 결국에 옛날같이 뭐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는 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그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은 사실상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가 실적을 예측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바탕으로 흔들리는 것은 숫자, 결국에는 숫자가 움직이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버티는 거죠. 내가 산 종목이 바로 다음날 오르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올라올 거고, 흔들리다가 빠지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빠지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버라는 용어도 생기는 거고, 실적이 안 나오는데 단순히 내 기대감으로 버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버틴다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강하게 둬야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손절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버텨요. 그러면은 오늘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GKL이 16,000원, 17,000원에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근데 오늘 18,000원 넘어갔어요.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아무튼 버틴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틸 때 중요한 포인트, 이 세 가지인데요. 사실 되게 거창하게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겁니다. 내가 존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들고 있는 이유가 변하는지, 내가 LG화학을 샀는데 시장이 다시 배터리 관련주가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시장이 확 바뀌어가지고 뭐 건설 쪽으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들고 있는 이유가 변한 거죠. 나는 화학 쪽이나 에너지 쪽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시장은 뭐 임대주택 이번에 하면서 혹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건설 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무조건 존버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현재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 LG화학은 오케이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같이 LG화학이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면은 순간 버블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얘가 어느 정도 뭐 하루에 2%, 3% 오르는 거는 괜찮지만 하루에 10%씩 올라서 순간적인 버블이 왔다. 그러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때 존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버티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워렌 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적인 버블이 왔을 때 비중 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가 올랐는데 나는 2%에서 5% 정도 먹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10%, 한 번 더 버텼더니 15% 올랐습니다. 그런 판단의 순간이 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가 워렌 버핏이 아니지만 워렌 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편의점 사장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편의점 사장이라면 샌드위치가 갑자기 잘 팔려요. 그럼 내가 만약에 편의점 사장이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편의점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겠죠. 김밥이 잘 팔리네. 샌드위치가 잘 팔리네. 이번에는 커피가 잘 안 팔리니까 뭐 요거트로 바꿔야 되겠네. 이런 판단이 서는 거는 사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주식시장에 판단이 서는 거는 워렌 버핏이에요. 모든 정보가 다 쏠리겠죠. 근데 나는 워렌 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고민하고 늘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비중 조절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리스키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버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바뀌는지, 그리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순간적인 버블이 왔을 때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사장이면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왜냐하면 나는 정보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혹은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 봤을 때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는 더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맨날 차트만 보면서 이렇게 주식하는 거는 되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1분만 하면 기술적 분석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웬만한 주식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 더 종목을 깊이 파고 조금 더 종목을 깊이 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이 나올 것이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갔는데 순간적인 버블이 왔다면, 내가 편집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워렌 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혹은 뭐 늘려야 된다라는 판단을 그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정리는 안 됐지만 아무튼 좀 더 위기가 왔을 때 사고 싶은 종목을 바탕으로 대형주, 그리고 어떤 내년에는 누가 뭐래도 수소차나 누가 뭐래도 뭐 두산퓨얼셀 같은 수소 연료, 그리고 뭐 5G, IT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갈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 쪽도 많이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뭐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면서 야금야금 환경 관련된 주들이 올라오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실적이 되는 종목들을 샀다면은 뭐 크게 흔들릴 것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꼭 포트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셀트리온이, 아무리 삼바가 그 대형주는 별개로 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내 포트의 가장 큰 종목들은 대형주여야 된다라는 부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S&P 오늘 종목이랑 또 지수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일단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S&P는 현재 지금 7시 정도 된 시간인데, 제가 마이크가 신경 쓰여서 제 가장 최근 방송이 지지직거리는 방송이다 보니까 퇴근하자마자 바로 방송을 켰는데, 이렇게 S&P가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중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차트, 지지선 역할인데요. 지지선을 이렇게 우상향할 때 지지선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 이 지지선을 강하게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도 좀 조정이 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왔을 때 약간의 횡보장이 연출됐어요. 그러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반등에 성공한 지점부터 다음 그 저점까지의 선을 이었을 때 이렇게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지선이죠. 지지선을 무너뜨렸을 때 조정이 왔습니다. 반대로 저항선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급락이 왔습니다. 앞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급락을 하고 반등한 지점과 그 전에 떨어지기 직전의 지점을 연결했을 때 이러한 저항선이 나오는데, 반등 이후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더니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1월부터 우리가 아주 힘들게 버텨왔던 11월, 그리고 조정 그 횡보장이 연출됐던 이 11월 중순의 시점을 연결했을 때에 이러한 차트가 나온다고 봤을 때 선이 안 그어지네. 아시겠지만 조금 이탈한 부분이 한 4일 정도, 많게는 5일 정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에 대한 적신호라고 보여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펀더멘탈이죠. 14일과 15일에 어쨌든 큰 이벤트들,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 버텨왔던, 이렇게 힘들었던 시장을 버텨왔던 14일과 15일의 이벤트, 대선 미국 선거인단 투표와 15일날 FOMC,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6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미국 시장이니까 당연히 이건 16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버텨왔던 게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고, 어쨌든 다음 기대할 언덕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급락은 없겠지만 조금 경계는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지난번 9일 방송 그리고 11일 방송에 2번 연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니케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키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눈치 보면서 지금 달리는 말에 잘 올라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튼 2770이라는 숫자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종목을 잘 갈아타면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먼저 다른 덜 오른 종목, 현대차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덜 오른 종목에 올라타 있으면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장에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IMF 때도 무너지지 않았던 월봉에 대한 포인트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으니까 일단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은 부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차트상으로, 왜냐면 지금으로서는 펀더멘탈 다 나와 있는데 차트상으로 중요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렸던 부분이고, 뭐 여기 일목균형평 상으로 한 2600 정도까지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포트에 대한 고민은 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포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SDI, 삼성, 물산 같은 것들 좀 포인트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중국이 좀 밀렸습니다. 중국이 오늘 좀 큰 폭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들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오바죠, 사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팔고, 개인들은 어저께 샀다가 오늘 또 팔고, 어쨌든 수급 매매 동향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쭉 사왔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상실되어 있다는 부분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9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이 눈에 확 띄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1일인 오늘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생뚱맞게 LG생활건강, 생뚱맞은 게 아니죠. 제가 포스코랑 현대제철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눈에 확 띄었던 게 현대제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포스코랑 현대제철 두 개를 말씀드렸었고, 제가 친한 동생하고 내기를 했어요. 저는 포스코를 샀고요. 그 친구는 현대제철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올랐어요. 이 포인트를 제가 언급했고, 좋다. 그럼 나는 현대제철을 사겠다 해가지고 저는 포스코를 샀고, 포스코가 조금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수급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갑자기 이게 왜 들어왔지? 하면서 그것을 캐치해냈던 게 결과적으로는 주요했고, 저도 한 5.8%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침에 바로 샀거든요, 다음날에. 그래서 마이너스에 사서 조금 오른 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포인트들,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CJ제일제당, 음식료품도 올라왔습니다. 금융주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증권사 레포트들이 엄청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KB금융 같은 거는,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것들 분명히 눈에 띕니다. 제가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파고 들어가면 끝도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잘 추가해 놓으시고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주도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전통적으로 대형주들은 지금 외국인 순매수에 눈에 안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표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자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은 의약품 쪽에 많은 부분을 매도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많은 부분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음식료품에 많이 올라온 모습, 통신업종, 증권업종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업종 조금 밀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로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마무리했던 모습 보여줬고요. 유통 쪽, 그다음에 우리가 강조했던, 제가
사이클의 막바지인 NC소프트와 카카오, 네이버 뭐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좀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내년에는 좀 더 잘 캐치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같이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좀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방송이 너무 길다라는 또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38,000원 제 스타일상으로는 정고점에서 매도를 권했을 거예요. 근데 삼성증권은 홀딩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도 홀딩이고 내년에도 홀딩입니다. 너무너무 호재성 이슈들이 많아요. 저희 증권업종 지금 최대 호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두세 번째 맞는 큰 호황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저희 인센티브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홀딩 계속 정고점 매도 버틴 이유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바로 매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33,000원대 샀죠. 그리고 한샘도 지금 뭐 힘들게 하는 종목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많이 밀렸습니다. 10만원 초반에 아니다 11만원이었나? 10만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보고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추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구독자님. 그래서 제가 추매는 사실상은 한샘도 실적 잘 나올 거고 앞으로도 이런 생뚱맞은 종목들이 올라갈 텐데 추매를 추가 매수죠. 그러니까 더 비중을 실른다는 의견에 동조를 못했던 이유는 201선, 아니 120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차트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굳이 이 종목에 비중을 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시죠, 여러분? 이런 종목들 나중에는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10만원 현재 언저리에 있는 종목들 그냥 포지션 추가 없이 지켜보시자라고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종목을 언급 안 드리니까 이제 왜 말 안 해주냐라고 또 언급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 것들. 포인트가 없어서 말씀 안 드렸던 것들인데 아무튼 포스코는 보셨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현대해철 포인트 잡은 게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현대해철과 포스코 쪽 둘 다 아직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후배가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아모레퍼시픽 치고 올라오니까 또 마찬가지로 화장품 업종 치고 올라오고 GKL 카지노 치고 올라오니까 강원랜드나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기대될 수 있는 거죠. 업종별로 묶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GKL 바로 나왔네요. 3.7% 오르면서 정말 뻥 아니고요. 제가 정말 친한 분들한테 GKL을 그때 당시에 엄청 많이 소개했습니다. 뭐 이때인 것 같아요. 이때. 이때인가? 아무튼 하여튼 말하자마자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두 명이 가장 큰 포인트고 한 명은 12,000원, 13,000원에 저를 욕하면서 팔았어요. 근데 한 명은 그냥 버티죠 뭐 하면서 버텼는데 결국에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은 종목들 좀 버텨야 되는 이유들 코로나 때문에 빠졌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회복될 텐데 이게 굳이 팔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던 종목인데 하면서 올라왔고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진정된다고 하면 너무 방송이 길어질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것도 여러분 포인트인 것 같아서 셀트리온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왜냐면 셀트리온은 전 자신 없어요. 이 종목은 워낙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도 한동안 셀트리온에 미쳐가지고 제 종목도 제 방송도 셀트리온에 대한 내용 진짜 많거든요. 저도 이 종목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손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배당락 배당락이 아니라 대주주 관련된 요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31일 날은 장이 안 열릴 거고요. 왜냐면 셀트리온은 대주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요건에 안 걸리려면 31일은 장이 안 열리고 31일 이제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잔고에 들어와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대주주가 안 건들려면은 팔아야 되겠죠. 그럼 언제 팔아야 되냐? 이틀 걸리니까 결제일까지. 28일 날 매도를 해서 포지션에 떨어내야 30일 날 28일 날 매도를 해서 이날 종목이 없어야 30일 날 대주주 요건에 안 걸리다 보니까 28일 날 매도한 다음에 셀트리온에 대한 비중을 확 줄여놓고 10억이 안 넘도록 그 다음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왜냐하면 셀트리온에 대한 그 정말 무한한 사랑 있잖아요. 그래서 28일날 대주 조건 그 걸리시는 분들은 28일날 매도, 29 매수, 30 매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으로 활용이 돼요.
28일 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대주주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확 떨어지고 다음날 사면은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D 플러스 2일이니까 2일날 1월 4일날 셀트리온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29일날 사면은 4일날, 30일날 사면은 2일날 들어올 거니까 29일날, 30일날 또 매수세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때 보면은 2020년 이거 전인데 제가 캡처를 잘못했네. 여기 있네요. 2018년 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급락하고 급등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타로 하기에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28일 날 중요한 거는 28일 날 매도를 해야 대주 조건 안 걸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셀트리온 갖고 온 거고, 두산퓨얼셀 홀딩입니다.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싸게 사셨던 분들은 싼 맛에 가지고 계신 거고요. 아직 못 사셨던 분들은 조금 조정이 오거나 12월 15일 전후로 해서 큰 변동이 있을 때 그때 판단해서 또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두산퓨얼셀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놓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지지난 방송들 보면 두산퓨얼셀에 대한 특집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랜드도 12월 VIP 멤버십 추천주였습니다. 두산퓨얼셀 마찬가지, 강원랜드 마찬가지. 23,200원의 주가가 어쨌든 현재 중간 시점에 23,950원까지 올라오고 우상향하니까 그 어느 분도 손해보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강원랜드 보유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빠져있는 실적이 2021년도에 회복될 것이고 2021년도 회복이 안 된다. 2022년도에 회복될 겁니다. 이런 종목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매출은 결국에 회복될 것이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유동성에 대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대면 슬롯머신이 활성화되면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아주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입니다. 홍보하는 것 같네요, 회사. 호텔신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코로나 회복주로 테마 컨셉을 잡고 12월 VIP 멤버십 종목들을 준비했었는데 마찬가지로 11월 27일에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 호텔신라의 구간이었고요. 현재 85,000원까지 그 이후로 잘 올라오면서 12월 추천주니까 여러분들 27일이 뭐 이쯤 될 것이고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좋다 싶었더니 막판에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 역시 존버에 대한 근거는 20년에 힘들었던 매출 실적이 21년, 22년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 매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면세점 임대료가 고정해서 매출 연동으로 됐다라는 부분 나오자마자 제가 추천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호텔 이런 거 멈춰놓고 잠깐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죠, 반등. 결과적으로 기저효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교 한 3등 하는 애가 전교 20등으로 떨어졌지만 걔는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광통신 다행히도 27일 날 3,920원에 추천드렸었고 오늘 기점으로 3,990원이 중요하지만 조금 갭 상승했습니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121선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오늘. 그래서 121선을 무너뜨렸다면 또 방송에 많이 기가 죽었을 텐데 아무튼 다행히 5G 관련돼서도 오늘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서진과 KM 같이 가야 되는데 얘만 못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힘주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목말라라. 아무튼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 포인트들 주말 동안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14일날 선거인단 투표. 바이든 이제 당선인이 거의 트럼프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오늘 특히나 바이든 관련주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에코바이오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5G 많이 올랐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FOMC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에는 11월부터 시장을 받쳐오던 예고된 이벤트들이
다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시장에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11월에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까지 시장은 잘 받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11일이 된 현재 시점에 예고된 이벤트의 막바지가 거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FOMC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은 15일이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6일 저녁 이후, 그러니까 17일 새벽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는 정말 힘든 상황일 것이고, 금리를 동결하지만 향후에는 상황을 봐서 낮출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물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요동칠 테고, 다행인 것은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나 실업률 관련된 지표가 미국이 따로 봉쇄령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일자리에 대한 그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뭐 인상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나온 것이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나와 봐야 알아요. 이 부분들이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고, 다음 주 혹은 연말까지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오면 어쨌든 연고점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예요. 앞서 보셨죠? 지금 사이클의 이런 흐름을 감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무조건 존버만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지만 지수가 안 밀리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같이 대형주, 삼성생명 같은 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보험주, 그다음에 화장품주, 시총 큰 것들 중에서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포커스, 종목 교체에 대한 포커스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건 재밌는 통계인데, 연간 통계 늘 연초에 기사 나올 겁니다. 개미들 손실 봤다. 물론 올해는 다를 것 같지만, 아무튼 개인들의 하는 거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이제 조금 다른 투자를 좀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컨셉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조금 더 이렇게 좀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았지만 제대로 전달을 못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제 진심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잘 판단하셔서 연말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에는 일부러 좀 일찍 방송했습니다. 원래 일요일 저녁에 할까 하다가 제가 이번 주말에는 대구에 고향에 내려갈 것 같아서 조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텐션 다 떨어졌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